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희택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소통협치 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의 답변과 관련하여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시장님, 자원봉사센터 채용 관련 안성시의 답변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 질문이 조금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듣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료 떼주세요. 이 자료는 지난 2월 10일 이루어진 센터 사무국장 채용 공고입니다. 공고에는 사무국장 자격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응시기간은 지난 2월 19일까지입니다. 채용 공고가 나간 2021년 2월 10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떼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자료는 공익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녹음 파일 녹취록 일부임을 미리 밝힙니다. 공익 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 제보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했으며 공익 제보자는 2명 이상이지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익 제보자로 통칭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개하는 녹취록 전체 녹음 파일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으며 녹음 일시, 장소 등은 대화 당사자이자 녹음의 주체인 공익 제보자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공개하는 녹취록은 사무국장 채용 공고가 나가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9일 자원봉사 센터장실에서 센터장과 센터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센터장은 채용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센터 직원에게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동의는 센터장의 말처럼 실제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녹취록과 녹음 파일 원본을 확인하면 센터장이 사무국장에 이동현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사무국장 내정자가 있었고 이후 공채 과정이 내정자의 채용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입니다. 시장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내정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성시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보시면 센터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명과 관련돼서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현 사무국장이 공채에 응시한 시점은 신청 만료일인 2월 19일입니다. 공익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 사무국장은 응시 서류를 접수하면서 센터 직원에게 다른 응시자가 없는지 물어 자신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채는 응시자가 없거나 한 명뿐이어서 경쟁이 안 될 경우 재공고하는 등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내정자의 신속한 합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현 사무국장이 돌아간 후 응시하러 온 들러리 응시자와 서류 접수를 받은 센터 직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누군가 구색을 맞춰 보내라고 응시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들러리 응시자는 응시 서류를 날림으로 급하게 만들어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내정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럼 들러리 응시자에게 응시할 것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 전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인하면 해당 응시자를 들러리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 드러나야 할 사항으로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들러리 응시자가 스스로 날림으로 만들었다며
제출한 응시 서류는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워드 작업도 없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서류를 작성했으면 물론 그 내용도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센터 직원이 2월 22일 센터장에게 들러리 응시자의 제출 서류가 서류 심사를 합격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당시 센터장과 직원이 나눈 대화 녹음의 녹취록 일부입니다. 센터장은 들러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센터에서 보관하는지 확인 후 들러리 응시자의 합격 처리를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관련 녹음 파일과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해당 직원은 들러리 응시자의 제출 서류가 서류 합격 요건이 안 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러리 응시자는 서류 심사에는 합격을 했으나 2월 23일 오전 11시에 치러진 면접에는 불참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채용 과정이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처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녹취록이 일부를 보고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고요. 녹취 전 내용을 주시면 녹취 과정과 그다음에 녹취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사무국장이 채용 자격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자료는 지난 2월 10일 사무국장 채용 공고에 명시된 채용 자격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소통협치 담당관실이 문의한 결과 현 사무국장의 경력은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 방문요양센터 대표 5년으로 붉은 박스 안에 그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여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료의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채용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현 사무국장이 응시 당시 제출한 경력 중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은 3년 이상 자격 기준에 미달림으로 여기서는 요양시설 대표 5년 경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이것은 행안부의 운영 지침입니다. 행안부의 자원봉사 운영 지침은 법령에도 정한 센터장의 자격 기준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면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을 넣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 관리 업무란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상담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자원봉사 실무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사한 사람이란 직접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인증 시스템은 행안부의 1365, 보건복지부의 VMS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응시자가 행안부의 1365, 보건복지부 VMS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기관,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 사무국장의 방문요양센터가 1365 또는 VMS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시설인지 현 사무국장이 1365 또는 VMS에 자원봉사 관리 업무 실무자로 지정된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채용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는 응시자의 주장으로만 채용 자격이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현 사무국장은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방문요양센터는 단체, 기업, 기관 대표와 더불어 실무자가 아닌 상급 관리자 중에서도 최상의 상급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행안부 지침은 상급 관리자는
종사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수도기구로 채용, 인사, 회계 등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안성시에 있습니다. 센터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법령과 지침, 원칙에 위반되는 책임 회피성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 사무국장의 방문요양센터 대표 경력이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채용 자격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재가장기 요양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재가장기 요양보호사 분들만 일을 하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 업무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분이 재가장기 요양센터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 기준에 합당한지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국장이 채용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센터에 요청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센터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합당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센터장은 채용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정인의 경력이 채용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해당 특정인의 채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까지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채용에 합격한 특정인이 바로 현재 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합니다.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서류 접수가 3명이 돼서 그중에 2명이 면접을 보고 그중에 1명이 채용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녹취록의 내용과 그다음에 녹취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현재 사무국장이 자격 여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 이후에 제가 답을 할 수 있지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이라고 표현하신 것 중에 일부를 쪼개서 저렇게 하신 것만을 보고 채용 비리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센터장 채용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일 센터장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공고 하루 뒤인 2일에 정정 공고를 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정정 공고에는 당초 공고에 명시되어 있던 채용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채용 자격이 삭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성 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 센터장은 안성시가 주소지 제한 채용 자격을 삭제한 덕분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지역인재 고용을 위하여 그동안 유지해온 채용 자격을 삭제한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건국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건국한 사항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 통역을 첨부하라는 권고, 공무직 노동자에게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 등 다양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안성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른 권고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 센터장 채용 자격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삭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는 뒤로 하고 안성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에 대해만 살펴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주소지 제한이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제2호에 위반되어 해당 채용 자격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박스 친 부분이 안성시가 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제2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인자는
구직자 출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출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은 출신 지역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성시는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주소지를 제한한 채용 자격이 출신 지역 정보 수집을 금지한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여 바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의 답변이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안성시 답변의 사실 여부는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한 출신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법상 출신 지역에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함된다면 주소지 제한 채용 자격을 삭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올바른 행정입니다. 그러나 법상 출신 지역에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성시가 거짓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시장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한한 것이 채용절차법상에 저촉된지에 대하여 안성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 문의를 하지 않았고요.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협소하게 해석하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고향의 의미보다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출신 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존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둔 거주지 등을 의미하며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1번 자료 보여주시죠.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입니다. 2020년 업무 매뉴얼에서도 출신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명확한 해석을 2020년 업무 매뉴얼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담아놓았습니다. 자료에 박스 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지역 정보 수집 요구를 제한하게 되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묻는 질의에 거주지 주소도 출신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지역인재 고용을 위하여 채용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버젓이 있음에도 지역인재 고용을 위한 채용 자격을 왜 무슨 이유로 삭제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성 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상식에 맞는 추론일 것입니다. 시장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제2호의 출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걸로 봐서는 맞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인권위법도 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왜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많은 시장님. 이야기들을 이야기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것도 저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답변한 자료가 그러니까 채용절차법 4조의 3, 제2의 제가 그래서 일번 대답 대선 나왔잖아요. 드렸잖아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걸 보니 그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 질문하신 국가인권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다 다른 건 안 지키고 이것만 지키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결정문들 저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과 그다음에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지켜나갈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됐던 법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공직자 채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항상 딜레마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씀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하는 두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할 것인가? 저는 시민들의 안녕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이라면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도 지역 제한 없이 공개 채용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과 관련돼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제시한 대로 지역의 범위를 풀고 채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성시는 공고 후 공고문에 대한 법규 위반 지적이 있어 정정하게 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밝힌 내용과는 사뭇 상이한 답변입니다. 시장님, 당초 채용 공고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안성시로 제한한 채용 자격이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적한 주체가 시장님이신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정정했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우리 황진태 의원님이 아까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구체적인 사람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람을 밝힐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법령 위반이다 누가 자문을 받았거나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밝힐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걸 제안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이름을 굳이 알고 싶어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의원님이 밝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답변에 있잖아요. 법규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을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법규 위반이라고 이 얘기하는 뭐 상급부도 지침을 받았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검토 자료 회신 질의를 받았거나 뭐 했을 거 아니면 그걸 밝혀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밝힐 수 없다고 하는지 저는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답변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사실 그대로이고요. 다른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개선의 뜻을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 사태로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성시는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데 할 의지도 없는데 더 이상 무슨 질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신 이 자리에서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안성시 의회에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한 채용 비리는 전체 증거자료 속에 드러나 있는 비리 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센터장 자리도 채용 공고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시장 측근이 우호 지역 인사에게 특정 직위를 직접 제안한 비리 의혹과 그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전체 증거 자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채용 비리로 들어온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들과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학 학연, 사적 모임으로 이어지는 비리 부패의 연결 고려도 전체 증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에게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믿고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와 그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공익제보자에게 말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행정사무조사 승인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동료의원 3분 이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분 1답 질의문서와 임시회의 소집 및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한 서류를
본회의 전 의사무과에 전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의원님들께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당을 떠나 이념의 차이를 떠나 안성시의 뿌리 깊은 부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동참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이제 안성시의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공익제보자는 저에게 늦어도 5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공익제보자에게 의원 전원이 동참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답변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